네, 방금 저 시험 안내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시험 리뷰, 네, 목요일 날 시험 진행되고요. 기출 문제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소리 내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논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소리 내본 소리는 전부 다 오실레이터, 기본 4가지 오실레이터만 가지고 했죠. 그런데 사실 그 소리들은 부자연스러운 게 많았고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거칠었어요. 원래 소리라는 게 우리가 이제 물체가 부딪히거나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부분과 소리가 끝나는 부분이 사실상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점진적으로 소리가 증가하다가 소리가 나고, 또 소리가 끝날 무렵 가면 점진적으로 소리가 내려갑니다. 그런 특성을 디지털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사인웨이브나 소웨이브나 이런 것들은 그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리를, 그런 자연에 있는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를 우리가 컴퓨터로 어떻게 합성할 것인가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컴퓨터로 합성한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좀 여러 가지 테크닉을 사용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냈고, 또 그런 소리들을 좀 부드럽게 어떻게 다듬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구경해 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소리를 합성하는 걸, 우리 과목은 소리 합성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자연하고 비슷한 소리를 어떻게 낼까 하는 합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척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라이브러리에서 일반적으로 몇 가지 이제 소리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소리를 다듬는 여러 가지 테크닉, 필터링 기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에 맞는 대로, 목적에 맞는 대로 골라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 유닛 제너레이터라는 말은 얘기했었죠. 소리를 내는 장치예요. 그걸 유닛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써본 것들은 이제 4가지 오스크 4개 하고요. 그 다음에 DAC, 그런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변환해주는 장치, 그 다음에 노이즈, 잡음, 그 다음에 볼륨 컨트롤 할 수 있는 유닛 제너레이터, 또 파일을 읽어 들여와서 파일에 있는 소리를 갖다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운드 버프,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써봤죠.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들 유닛 제너레이터들이 있는지, 그 줄여서 이제 유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척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특수 내장 유젠이 있어요. 이 중에 우리는 하나는 써봤는데, DAC하고 ADC. 이거는 ADC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예요. 그래서 DAC은 디지털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 소리를 우리가 스피커로 아날로그 시그널로 듣기 위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소리 파형으로 변환한 다음에 스피커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고요. ADC는 마이크로 들어오는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프로그램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유닛 제너레이터죠. 반대죠.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주는 유젠이 ADC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디지털 소리를 스피커로 보내기 위해서, 듣게 해주기 위해서 아날로그 소리로 변환해주는 유젠이 DAC죠. 반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홀이라는 이제 유젠도 있는데,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냐 하면은, 이제 밖에서 소리를 받아가지고 디지털로 변환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밖으로 내보낼 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딘가 이걸 그냥 버려버려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거 갈 데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버려버릴 용도로 사용하는 유젠이 블랙홀입니다. 조금 이따 예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젠들은 사실상 우리가
여기 척 사이트에 가서 그 문서를 가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척 그 문서 사이트로 가면 여기 유닛 제너레이터스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유닛 제너레이터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다 만들어가지고 제공해주는 유닛 제너레이터들이에요. 방금 살펴본 게 이제 글로벌 스페셜 유닛 제너레이터에서 4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각각을 클릭하면 이제 좀 세부적인 기능들이 여기 있죠. 뭐 블랙홀 같으면 썩하네요, 그죠?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아주 심플한 기능을 하는 그런 유젠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척 유닛 제너레이터, 표준척 유젠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은 여기 사인 오스크 있죠, 스퀘어 오스크, 트라이 오스크, 소 오스크, 그 다음에 노이즈도 잠깐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게인, 사운드 버프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여기 펜2도 있네요, 그렇죠? 패닝 하는 것. 뭐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있는데 아마 이 중에서 한 두세 개만 우리가 더 써볼 거예요. 나머지는 나도 뭔지 안 써봐서 몰라요. 이것들은 쓰고 싶으면 가서 들여다보면 되죠. 이게 도대체 뭔지. 렉티파이어, 풀웨이브 렉티파이어라고 하고요. 사운드 엔지니어 하는 사람들이나 잘 알겠네.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조작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방금 본 이 특수 내장 유젠 같은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내보내기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인풋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마이크로서 소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여기 같이. 충분히 큰가? 이 정도면 보이죠? 자, 그래서 ADC 유젠에서 들어온 이런 소리를 개인 유젠을 통과시켜서 이제 닥으로 보낸다 하면 이렇게 연결시키면 마이크하고 스피커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개인 유젠을 통해서 스피커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실행하는 경우에. 한번 10초만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10초 동안 연결을 시키면 머신 키고요. 듣기 싫죠? 왜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보통 마이크 쓸 때 이런 소리 많이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마이크와 스피커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이걸 뭐라고 해요? 그래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블랙홀을 사용하면 이제 입력받는 소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가능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그냥 연결하면은 이렇게 연결해버리지 중간에 개인 유젠은 왜 통과를 시키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똑같죠? 그냥 마이크와 스피커가 연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는 내가 안 듣죠, 지금. 조금 전에는 실행을 중지시켰을 때 연결이 끊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안 끊어져요. 실행이 끊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실행이 끝났죠? 끊어졌죠? 그냥 10초 지났는데 내가 끊었으니까 피지컬하게 끊었으니까 끊어진 거예요. 이 귀찮죠? 그래서 아까 이 중간에다가 개인 유전을 중간에 연결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10초 동안 연결이 되어 있다가 실행이 끝나는 순간 이게 사라지거든요. 이 개인 유전이 사라진다고요? 사라지니까 저절로 끊겨버리지. 중간 다리 역할을 했는데 중간 다리가 사라져버리니까 다리가 끊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저절로 연결이 끊어지죠. 네, 그래서 이걸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이 개인이라는 유제는 그냥 볼륨 컨트롤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뭐 그거로도 사용하긴 하지만 다른 일을 하는 게 별거 없어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두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났을 때 이 유제는 없어지니까 이 연결도 자동으로 끊어주는 역할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편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홀의 역할은 내가 마이크로 받아들인 소리만 사용하고 싶은 경우 어디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블랙홀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돼요. 이 프로그램 실행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블랙홀에다 넣어버리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 데이터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내가 처리하고 난 뒤에는 그냥 블랙홀로 들어가서 그냥 빨려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에다가 지금 개인 유젠하고 연결을 해놨으니 일단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 정보는 그냥 계속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실행시키는 동안은. 그런데 지금은 안 들어가지만 실행을 시킴과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한 루프죠. 무한 루프를 돌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은 이 일을 하고 나서 샘플 단위로 시간을 보내요. 그 말은 샘플은 1초에 44,100개인데 그죠? 44,100분의 1초에 한 번씩 계속 와일루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의 데이터가 한 샘플 단위로 뭔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ADC는 마이크로 들어오는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내주니까. 그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룹이 한 번 실행될 때마다 소리 데이터를 샘플로 바꾼 그 샘플 하나를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를 했냐면 이 G가 이제 개인이니까 개인한테 REST라는 이제 정보가 있는데 REST 정보는 뭐냐면 가장 마이크에서 들어온 가장 최근에 마지막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온 샘플 하나를 가져올 수 있어요. 가장 최근 샘플을.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샘플의 볼륨 크기가 0.9보다 크면 그러면 이제 뭔가 실행창에다가 프린트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값도 프린트하고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소리 중에 볼륨이 0.9 이상이 되는 소리만 뭔가 프린트를 하고 그보다 볼륨이 낮은 소리들은 그냥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반복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요거를 읽으면서 여기 이제 계속 큰 소리가 날 때마다 아마도 여기서 반응을 하겠죠? 여기다 프린트를 할 거예요. 반응 안 하네. 내 목소리는 작은가 봐요. 때렸더니 나오죠? 0.9 볼륨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우리가 소리를 가지고 특별히 소리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그게 어떤 특성을 가진 소리다라는 기술은 우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신호를 보낼 때 탁자를 두드렸을 때 연주를 시작해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겠죠. 이거 돌려놓고 퉁 치면은 어떤 볼륨 이상 크게 소리가 난 경우에 그때부터 뭔가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0.9 대신에 0.9는 꽤 큰 소리니까 0.5로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하면 아마 내 목소리도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네. 이 정도 돼야 0.5가 넘네요. 아마 0.1 정도로 하면 웬만한 소리는 다 반응할 거예요. 이 정도도 반응하네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말하는 대로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런 세 가지 기본 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펄스 오스크라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오스크입니다. 여기 있네. 펄스 오스크. 이 펄스 오스크는 어떤 특징을 가진 오스크인가 하면요. 이 스퀘어 오스크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스퀘어 오스크는 이게 파형이 이렇게 돼 있죠.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스퀘어 오스크죠. 근데 스퀘어 오스크의 특징은 뭐냐면 이 파형의 너비가 다 똑같아요. 올라갔을 때나 내려갔을 때나 간격이. 그게 이제 스퀘어 오스크인데 펄스 오스크는 뭐냐면 스퀘어 오스크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이 파형의 너비가 달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것도 그냥 펄스 오스크, 스퀘어 오스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너비가 똑같으니까 파형에.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펄스 오스크예요. 너비가 같은 펄스 오스크예요. 그 다음에 밑에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 너비가 0.1이고 넓은 쪽이 0.9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여기 갖다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는 적고 하나는 크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펄스 오스크예요. 그래서 이 펄스 오스크는 어떻게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냐면 이 너비를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퀘어 오스크인 경우에는 너비가 0.5예요. 위드스가. 닷 위드스라는 위드스라는 변수가 이 펄스 오스크의 파형의 너비를 정의하는데요. 0.5라고 정의를 하면 그건 스퀘어 오스크하고 똑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0.1이라고 하면 이제 한쪽 파형이 올라가게 됐든 내려가는 게 됐든 올라가는 쪽이 0.2로 하면 나머지는 내려가는 쪽 0.9가 되겠죠. 그런데 이 파형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올라가는 쪽이 0.9가 되고 내려가는 쪽이 0.1이 되거나 돼도 소리는 똑같아요. 이 파형의 너비의 비율이 중요한 거지 올라간 쪽이 0.1이고 내려간 쪽이 0.9나 올라간 쪽이 0.9고 내려간 쪽이 0.1이나 소리는 똑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떻게 써요? 어차피 0.1이나 0.9나 소리가 똑같고 0.2나 0.8이나 소리가 똑같으니까 사실상 이 위드스의 값은 0부터 0.0부터 0.5까지만 사실상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위드스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 펄스 오스크의 소리가 달라지는데 그 소리의 다양성은 0.0에서부터 0.5 사이까지만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0.1이나 0.9가 같고 0.2나 0.8이 같고 이렇게 되니까 0.4나 0.6이나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펄스 오스크하고 한번 뭐 재밌는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가서 볼까요? 읽어볼게요. 자,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펄스 오스크를 준비를 했고요. 세팅을 해서 스피커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너비를 일단 0으로 정의했네. 그죠? 너비를 0으로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파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 소리도 안 난다는 얘기지. 그렇죠? 파형 자체가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랜덤 넘버를 0하고 1을 만든 다음에 두 개의 초이스가 있네요.
하나는 이 P, 펄스 오스크의 프리퀀시를 84로 세팅하고, 그러니까 이게 true가 되는 경우는 1인 경우에, 이게 1인 경우에는 프리퀀시가 84가 되고요. 0인 경우에는 프리퀀시가 10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상 이 프리퀀시는 84는 낮은 음 미에 해당되고요. 100은 낮은 음 솔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퀀시를 랜덤하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P의 볼륨을 1로 세팅을 하고 그럼 소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걸 0.09초 동안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볼륨을 죽이고 0.06초 소리를 내고 그러면 0.15초 동안 소리가 나고 안 나고가 한 주기가 되겠네요. 그죠? 0.15초 동안 이 룹이 실행이 되고 나서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드스가 0일 때 어떤 소리가 나는 게 맞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게 맞을 것 같아. 들어볼까요? 노래 나네. 띡띡거리죠? 0일 때도 소리가 나네요. 0일 때 소리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는 왜 띠띠띠 소리는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파형이 없어야 되는 건데 한번 매뉴얼에 가볼까? 매뉴얼에 가서 펄스 오스크를 들어가면 펄스 오실레이터고요. 펄스 웨이브 오실레이터 with variable width. 너비를 가지고 그 너비를 조정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오실레이터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주파수 조절하고요. 이거는 이거 페이스 매치하고 페이스 매치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고요. 뭐 페이스도 맞출 수 있고 우리 페이스까지는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너비도 있고요. 이렇게 파라미터는 몇 개 없네요. 그럼 이게 0인 경우에는 그냥 띠디디 소리가 나는 게 맞는 거 모양이에요. 나도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비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파형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펄스 웨이브 소리인데요. 0.01이 되면 0.1로 바꿔볼까요? 머리가 조금 넓어지는 거예요. 2로 바꾸면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 하는 게 펄스 오스크의 특징이고요. 그 소리의 특색을 결정하는 것은 이 너비다. 위드스라 너비고요. 보이스를 0.000이 아닌 조금 큰 수부터 시작해서 0.05 사이에 가지고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테크노 댄스에서 주로 이렇게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나? 뭐 그런 소리가 나는 재밌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드스 자체를 변환시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위드스가 한번 고정시키면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걸 조절하면 그래서 랜덤 넘버로 위드스를 제너레이션해서 그냥 고정시키는 대신에 0.01부터 0.5 사이의 값을 무작위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너비로 설정을 해주고, 그죠? 그럼 여기도 하면 안 되겠네. 소리 내기 전에 해야 되겠죠? 여기서 설정을 위드스를 설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미 또는 솔 계명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반복을 하면 이번에는 위드스가 반복할 때마다 위드스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죠. 그럼 굉장히 가벼운 소리부터 둔탁한 소리까지 다양하게 날 거라고요. 실행해 볼까요?
네. 클럽에 오면 이런 소리가 나나? 클럽을 안 가서 몰라요. 네. 어쨌든 뭐 테크노 댄스 하는 소리 같은 걸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걸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다듬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알아봅시다. 이 엔빌롭이라는 이제 유젠인데요. 여기 가보면 여기 STK Unique Generators in 척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다양한 그 소리를 조작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보통 매니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매니플레이트를 번역을 해서 조작이라고 그러면 좀 약간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소리 조작하면 좀 이상해서 소리 다루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소리를 다양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엔빌롭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엔빌롭이 무슨 뜻이죠? 봉투. 그렇죠? 봉투가 왜 필요해요? 뭐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게 무슨 뭐 문서가 됐든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물건이 됐든 봉투 안에 집어넣으면 일종의 조금 규격화가 되죠. 규격화. 그렇죠?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좀 이렇게 규격화된 봉투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듬는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소리공학에서는 엔빌롭이라고 한대요. 그 소리를 엔빌롭에 봉투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엔빌롭 중에 이제 가장 단순한 엔빌롭이 이제 이 엔빌롭이라는 유젠인데요. 그럼 일단 사례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스퀘어스크가 있어요. 스퀘어스크는 조금 전에 본 것 같은 경우는 사각 모양으로 된 사각형으로 된 웨이브죠. 사운드 웨이브고요. 사운드 웨이브는 거칠었어요. 지금까지 스퀘어 웨이브로 뭐 그 연주를 해보면 소리가 거치잖아, 그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잡음도 났었죠. 띠거리는 잡음도 났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소리가 항상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급격하게 소리를 내고 또 소리가 끊어지는 순간에도 급격하게 소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아주 탁 뭐라고 할까요? 별로 부드럽지 않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걸 이 엔빌롭이라는 유젠을 활용하면 마치 어떤 것들을 갖다 봉투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집어넣어서 싸면 아주 규격화돼서 이뻐지듯이 소리도 이 봉투 안에 집어넣어서 조금 규격화를 시킨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이거 알 수 있는데 이게 스퀘어 웨이브예요. 소리 파형이 그냥 소리가 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냥 끝까지 균일한 볼륨으로 이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가 거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엔빌롭에 넣으면 소리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파형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이죠? 이렇게 바로 파형이 시작됐다가 그냥 급격하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은 부드럽게 점점 커지면서 시작했다. 파형 모양은 똑같지만 그 다음에 소리가 끝날 때는 소리를 좀 줄이는 거예요. 이 자연의 소리가 다 이렇거든요. 그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데 진동이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진동이 그냥 소리가 나는 중간에 그 소리의 볼륨만큼 진동이 바로 처음부터 진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떨림이 시작하면서 소리가 점진적으로 커졌다가 그 원소리가 됐고 그 소리가 끝난 순간 바로 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볼륨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그런 효과를 이제 주는 게 바로 엔빌롭이에요. 부드럽게 소리가 시작했다가 부드럽게 끝나는 거. 우리가 내는 소리가 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로 소리를 합성하다 보니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가지고 소리를 내니까 그런 소리가 자연스러운 소리가 안 났던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빌롭을 씌우면 소리가 이런 모양으로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하는 거는 이 엔빌롭이라는 유젠이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내기 시작하는 신호를 주는 순간에 소리를 바로 처음부터 크게 내지 않고 점진적으로 소리가 커져서 이제 우리의 목표 볼륨에 도달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텀을 주고 점진적으로 소리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뭐 그런 거를 우리가 파라미터를 주면 우리가 준 파라미터에 맞춰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 온하고 키 오프인데요. 키 온은 이제 소리 내기 시작해 하는 신호고요. 키 오프는 이제 소리 끝내 하는 신호예요. 그럼 키 온이라는 소리 내라는 신호를 보냈을 때 바로 소리가 나지 않고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소리가 커져서 목표 볼륨에 도달하고요. 그러니까 키 오프라는 신호를 보내면 그 시점부터 바로 소리가 죽지 않고 점진적으로 소리가 볼륨이 낮아져서 소리가 슬 없어진다는 거죠.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그럼 얼마만큼 시간을 두고 소리가 올라가고 얼마만큼 시간을 두고 소리가 줄어드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시간 듀레이션 레이트죠. 얼마만큼 시간 간격을 두고 소리가 올라가고 소리가 내려가게 만드냐 하는 걸 이제 다 파라미터로 주면 돼요. 또 하나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러면 볼륨이 가장 커졌을 때의 목표치가 얼마냐?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인이죠. 소리가 제일 커졌을 때 볼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 그래서 4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키 온, 키 오프는 켜고 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켜고 끌 때 소리가 얼마만큼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얼마만큼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해서 소리를 내고 소리를 죽이고 하는지 하는 타임 듀레이션 레이트와 그 다음에 최종 볼륨을 나타내는 타겟 이렇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앰뷸럽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앰뷸럽이라는 뉴젠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소리를 낸다고 해봅시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스퀘어 오스코로 소리를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도레미파솔라시 도네요. 그렇죠? 그렇게 스케일을 만들어서 그 스케일을 쫙 연주를 하는데 한 음당 0.5초씩 연주하는 거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얘가 아직도 난리네. 아까 연결하는 게 계속 지금 작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껐어야 되는데 안 꺼서 그런 거죠.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실행하면 소리가 거칠죠? 그냥 스퀘어 웨이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앰뷸럽을 씌워야 되겠어요. 앰뷸럽 어떻게 씌우나? 일단 이 앰뷸럽이라는 여기 이 유젠을 통과시키면 돼요. 이건 소리를 만들어내는 유젠이고요. 만들어내서 한번 앰뷸럽을 통과시킨 다음에 스피커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에다가 일단 앰뷸럽을 추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본 그 파라미터를 세팅해야 돼요. 언제 소리 내기 시작하고 언제 소리 끝내고 그 다음에 최대 볼륨, 타겟 볼륨이죠. 타겟 볼륨, 그 다음에 그 올라가는데 또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건 어떻게 해주냐? 이 앰뷸러프에다 세팅을 해주면 돼요. 그 일단 0.5초 동안 소리를 내도록 했는데 어떻게 세팅했나? 반씩 했네요. 0.5초 중에 반씩 나눠가지고 소리 내는 게 0.25초, 소리를 죽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0.25초.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원래 웨이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게 만약에 0.5초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시점에서 소리 내기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점점적으로 소리가 커져서 올라가겠죠. 그 다음 요 시점에서 중간 시점에서 소리를 이제 꺼 하면은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소리가 이렇게 두드러워지겠죠. 그죠? 그거를 0.25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같이 1 environment에 key on key on을 1로 세팅을 하고, 그 말은 소리 내기 시작하라는 얘기죠. 1로 세팅을 한 다음에 0.25초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소리가 이제 아주 소리가 안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소리 끄는 걸 세팅한다. 그 말은 environment에 key off를 1로 세팅하고 나서 똑같이 0.5초를 보낸다. 0.25초가 아니라 25초죠. 25초. 그럼 아까하고 보내는 시간은 똑같은데 이제는 키 온하고 키 오프를 설정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소리 내기 시작하고 0.5초 시간을 보내는데, 처음부터 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0.25초가 흐르면, 반이 흐르면 거기서부터 소리를 이제 죽이기 시작하다는 얘기죠. 요것만 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변하나 볼까요? 끝내 소리죠. 그죠? 이걸 마치 여러분들이 무슨 뭐 클라리넷이나 뭐 불 때 이렇게 훅 불면은 소리가 났다가 금방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효과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부는 악기를 후 불 때, 후 분다고 해서 그 바람 세기가 항상 일정하지 않잖아요. 내기 시작하면 바람 소리가 점진적으로 커졌다가, 그 다음에 그걸 끊으면 그 다음에 바람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면 이걸 좀 3대2로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켜 있는 상태를 조금 더 길게 만들면, 조금 더 이게 길어졌죠? 조금 전에 비해서. 4일로 해볼까요? 더 길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스퀘어 오스큐에서 원래 오리지널 스퀘어 오스큐에 비해서는 훨씬 부드럽죠?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디폴트 값을 한번 볼까요? 뭐로 되어 있는지. 엔벨롭을 가보면 엔벨롭에 다양한 값들이 되어 있죠. 타겟 값은 아마 1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세팅을 안 해도 소리가 났잖아요. 그죠? 소리 볼륨을 줄이고 싶으면 이 타겟 값을 줄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 그거네요. 목표 볼륨까지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렇죠? 디폴트 값이 뭐라는 건 안 나왔네.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하면 목표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좀 더 빨리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소리가 좀 더 거칠어질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을 좀 길게 잡으면 느리게 가니까 뭔가 좀 늦게 소리가 나겠죠. 더 소리가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타겟은 한 0.5 정도로 놓고요. 소리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같은 듀레이션을 길게 놔볼까요? 어떻게 되나? 0.2로 놓는다면 아마 0.2 세컨드로 놔야겠네. 지금 어떻게 되나 봅시다. 부드럽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기울기가 줄어들어서 타겟 볼륨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타겟까지 올라가는데 0.2초나 걸렸으니 이 지금 전체 0.4초를 연주하는데, 타겟에 도달하자마자 한 0.2초 동안 올라가서 0.2초 동안 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네요. 그죠?
근데 그렇게 따지니까 나중에 내려갈 때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안 줘서 0.1초밖에 안 줬기 때문에 다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이 계속 시작되죠. 그러면 이게 계속 음이 연결돼요. 완전히 소리가 죽기 전에 다시 시작하니까 소리가 끊어지질 않죠. 그럼 그걸 계산에 맞춰볼까요? 0.2초, 0.3초로 하면 아마 0.2초 동안에 그 P까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 0.2초니까 그 다음에 소리 내는 걸 0.3초로 잡았으니까 시작해서 0.2초 동안 올라가서 픽인 상태에서 0.1초를 보내고 그 다음에 오프했으니까 거기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0.2초 동안 내려가겠죠. 그럼 소리가 완전히 볼륨 제로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그 다음 소리가 또 나기 시작할 거야. 그러겠죠? 끊겨 들킬까 한번 봅시다. 아주 순간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소리가 시간을 맞춰놨으니까 볼륨이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다음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부드러워지고요. 하여튼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소리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뭔가 좀 약간 악기 소리에 가깝죠. 여기 이제 클라리넷이라고 우겼는데 하다 보니까 클라리넷이랑 좀 비슷해지긴 하네. 그죠? 조금 비슷하죠? 진짜 클라리넷 소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비슷해졌습니다. 정리하면 키온이랑 키오프가 중요한데 키온은 소리를 크기를 점진적으로 타겟까지 올리라는 신호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0까지 내리라는 신호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파라미터들은 타겟은 최대 소리 크기, 기본 설정값 여기 있네요. 1.0이고요. 그 다음에 타임은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듀레이션을 사용했었죠. 듀레이션하고 타임하고는 뭐가 다른가 하면 타임은 그냥 타입이 플로트 타입이고요. 듀레이션은 타입이 덜 타입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다를 것 뿐이에요. 똑같이 목표까지 도달하는, 타겟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의하긴 하는데 단위가 달라요. 이 타임은 그냥 초고요. 그러니까 한번 타임 단위가 기본 설정 값은 0.02267,6초네요. 그러니까 키온을 딱 설정하는 순간부터 0.02초가 지나면 소리가 피크로 올라가는 거예요. 타겟으로. 순간적으로 올라가죠. 하지만 이것도 0.02초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전혀 안 주는 것보다는 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죠? 아까 보면 예를 들면 전혀 이 세팅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연주를 해도 소리가 나름 부드러워졌어요. 예를 들면 3이지 부드러워졌잖아요. 그죠? 이게 없을 때하고는 차이 나죠? 이게 없어야 되겠네. 이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예, 프로그램을 많이 바꿔야 돼서 스퀘어 스크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으니까 기억하리라고 보고요. 그냥 할게요. 스퀘어 스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그죠? 스퀘어 스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죠? 그거에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를 잘 조정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 파라미터를 가지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을 짤 때 이건 샘플 단위로 하네요. 1000샘플. 1000샘플이면 44분의 1이네요. 44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4분의 1초라는 얘기예요.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0.02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지죠. 아니, 전혀 앰뷸런이 없는 소리와
엔빌롭을 씌운 소리가 소리의 시작과 끝을 0.02초 정도만 부드럽게 깎아줬는데 그 효과가 크죠? 그래요. 소리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그 다음에 중간에 소리 크기를 일치 설정할 때 밸류 값을 쓴다고 하고요. 이것도 필요할 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엔빌롭은 이게 쓰기가 많이 귀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귀찮다기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소리를 그냥 다듬는 역할까지 못하죠. 근데 이제 이 소리공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연에서 나는 소리를 봤더니 이 소리가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꼭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소리가 나다가 부드럽게 내려가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성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연에서 나는 소리하고 비슷하게 소리를 내게 하려면 파형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소리를 내면, 처음에 물건이 진동하기 시작하면 오브젝트가 올라가는데 점진적으로 올라가긴 해요. 그런데 지금 엔빌롭을 씌웠을 때는 올라가도 정점에 도달하면 그냥 그 정점을 유지하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로 자연에서 소리가 날 때는 그게 아니고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잠깐 내려간다는 거죠. 내려갔다가 자기 볼륨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랬다가 소리가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실제로 나는 소리는 엔빌롭 같이 그렇게 이쁘게 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4단계로 구별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택, 진동을 시작하게 되면 쫙 소리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정점을 다루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디케이, 조금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원 볼륨대로 원 힘을 그대로 받아서 소리가 자기 볼륨을 유지하다가 서스테인이죠. 그러다가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쭉 줄어든다. 이게 릴리즈. 그래서 이 앞에 자를 따서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를 따가지고 이 이제 엔빌롭 특별한 종류의 엔빌롭인데 이거를 ADSR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엔빌롭의 일종이지만 이제 좀 더 자연에 나는 소리와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소리를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 중에 하나다. 그 조금 전에는 우리가 스퀘어 오스크를 가지고 그냥 단순한 엔빌롭을 씌웠더니 그냥 그 거친 소리가 뭔가 목가락기 소리하고 비슷하게 났었는데 이번에는 소우스크를 가지고 우리가 이 ADSL이라는 엔빌롭을 씌우면 이제는 바이올린 소리하고 비슷해진다. 현악기.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를 지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똑같아요. 엔빌롭하고 똑같이 키 온하고 키 오프가 있는데 키 온은 소리가 나는 시작하는 시점. 키 온을 1로 딱 세팅하는 그 순간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죽이고 싶으면 이제 서스테인 하다가 소리를 이제 죽이고 싶은 그 순간에 엔빌롭의 키 오프를 1로 세팅을 하면 그때부터 소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릴리즈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키 온은 어택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고 키 오프는 릴리즈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 다음에 디케이는 이제 정점에 올라간 뒤에 내려가는 구간이죠. 그럼 이것도 뭔가 시간을 정해줘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줘야 될 것이 어택하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정점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정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점에 도달했을 때 서스테인하는 지점까지 내려오는 요 구간도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서스테인은 뭐 그냥 볼륨을 유지하니까 요거는 볼륨 어느 정도 크기로 서스테인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볼륨, 목표 볼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리를 내는 목표 볼륨이 요 볼륨이니까 뭐 요 시간을 정해주면 끝까지 올라갔다가 요 볼륨에 맞게 이 기울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릴리즈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ADSR의 소리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파라미터는 뭐냐면 키 온을 한 요 시점부터
정점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정점에서 디케이 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릴리즈하는 키오프하는 시점부터 릴리즈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서스테인 할 볼륨의 수준. 그러면 이 소리 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은 시간이 흘러갈 때 키온, 키오프 신호를 주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필요한 정보는 요 구간의 시간과 그 다음에 서스테인할 그 소리의 크기, 볼륨 정보만 있으면 이 효과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볼까요? ADSR로. 여기 ADSR이라고 있죠? 리전으로 가보면 여기도 이제 파라미터가 아까랑 비슷하게 있죠? 근데 조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택 타임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키온이 신호를 주고 난 이후부터 피크까지 올라갈 때가 걸리는 시간을 정해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레이스로 정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율로, 기울기로. 그 다음에 디케이는 소리가 릴리즈하고 나면 오프 키를 키 오프 파라미터를 1로 세팅을 하면 그때부터 소리가 이제 죽기 디케이하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디케이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 레이트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서스테인 레벨 이거 뭐겠어요? 소리 크기 어느 정도로 서스테인 레벨에서 소리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 소리의 크기 릴리즈 타임 뭐 디케이 타임은 그거네 소리 내려가는 거고요. 릴리즈 타임은 나중에 소리가 끝난 뒤에 이제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소리가 없어지는 비율 물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어떤 분입니까? 요것만 일단 가지고 조금 전에 그 모양의 엔빌롭을 지정을 해보죠. 보면은 이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일단 요거는 우리가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소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바이올린 소리를 ADSR 엔빌롭을 활용해서 우리가 바이올린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로 이제 소리를 다듬어 버릴 건데 요걸 통과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그린 그 그림대로 우리가 파라미터 세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잡았냐 하면 자 어택 하러 갈 때 걸리는 시간 어택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소리가 키온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부터 피크까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을 0.1초로 줬고요. 그 다음에 피크에 올라간 이후에 서스테인 레벨까지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또 0.1초로 줬고요. 그 다음에 서스테인 하면서 서스테인의 소리의 크기 0.5로 뒀고요. 그 다음에 키 오프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순간부터 소리를 완전히 죽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0.1초로 뒀고요. 그 네 가지 정보만 있으면 조금 전에 본 이 ADSR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는 소리를 전부 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 스케일대로 하고 이번에는 클라리넷이 아니라 바이올린이니까 바이올린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설정해놨으니까 지워도 되고요. 이것도 지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키온 신호를 보내고 키 오프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시간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0.1초 올라가는 0.1초 디케이 하는데 0.1초 릴리즈 하는데 0.1초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0.2초가 걸리고 0.2초 가면 그 다음에 소리 없어지는데 0.1초 걸리니까 그럼 0.5초라고 전체 소리 나는 시간이 0.5초라고 가정하면 0.3초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다 소모가 되네, 그죠?
그럼 실제 소리는 0.2초만 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나쁠 것 같진 않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0.1초만 주고, 그럼 키오프를 신호를 보내는 순간 이 릴리즈 타임이 0.1초니까 0.1초 맞춰주면 소리가 없어지겠죠?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0.1초 동안 어택 했다가 0.1초 동안 디케이 했다가 0.2초 동안 볼륨 0.5를 유지했다가 0.1초 동안 사라지니까 총 시간은 0.5초예요. 그렇죠? 그럼 요걸 0.4초로 잡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하나 소리 낼 때 총 0.5초 동안 소리가 나는데, 그렇죠?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어택했다가 다시 자기 자리를 잡는 데까지 0.2초가 걸리고, 그 소리를 유지하는데 0.2초가 걸리고, 그럼 소리가 없어지는데 0.1초가 걸립니다. 그렇죠? 한번 들어봅시다. 바이올린 소리 같아요? 결국은 이 소리의 캐릭터가 전부 이 파라메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바꿔볼까요? 이거를 0.15로 만들고 얘를 0.05로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되나?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걸 1.0으로 하고 가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올라가서 자기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0.15초 걸렸고요. 그 다음에 없어지는데 0.1초 걸리니까 0.25초가 올라가고 자리 잡고 그다음 내려가는 데 걸리는 총 합이니까 소리가 서스테인 되는 시간은 0.25초가 됩니다. 그 소리가 좀 길어지죠? 그 볼륨 레벨을 유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럼 아마도 소리 캐릭터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걸 파라미터를 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모르니까 그냥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그냥 열심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합성할 때는 이걸 해보는 거죠. 바이올린 소리하고 비슷하게 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열심히 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소리 합성할 수 있고요. 이거 귀찮잖아, 그죠? 4개 파라미터를 세팅하는데 4줄이나 썼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해주는 세팅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셋입니다. 셋. 이 셋은 조금 전에 걸린 어택 하는데 걸리는 시간, 디케이 하는데 걸리는 시간, 서스테인의 볼륨 수준, 그 다음에 릴리즈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그냥 세팅에 파라미터로 인수로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만들려면 그냥 이 4줄 대신에 envelope 셋하고요. 파라미터를 보내주면 돼요. 요거 0.1초, 두 번째 거는 0.05초, 세 번째 거는 0.5, 네 번째 거는 0.1초 이렇게 하고 끝내면 이거 대신에 코멘트 어떻게 되겠지? 없네. 지워버리죠. 이거 대신에 이렇게만 쓰면 간결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럼 파라미터 조절하기도 쉬워지죠? 요건 1호하고 요걸 3으로 올리고 1호 이렇게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용하고 싶으면 그냥 이거 대신에 그냥 이 셋을 사용하면 됩니다. 셋. 이렇게 소리 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소리는 그냥 굉장히 단조롭죠? 근데 보통 현악기를 바이올린을 칠 때 손가락으로 이 손을 잡잖아요. 그죠? 숨을 내는데 이거를 막 손가락으로 떨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현을 막 이렇게 만약에 좀 이렇게 문지르고 떨면은 소리가 울리잖아요. 좀 왕왕 울리죠. 그런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비브라토 효과라고 하는데 떨림 효과. 떨림 효과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낼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소우스가 원래 바이올린의 특유의 음색을 내는데 거기에다가 사인 오스크를 갖다가 사인 오스크에 사인 웨이브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 웨이브를 합성을 시키면 이게 떨림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요 그림이 그걸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우스크만 연결해가지고 소우스크를 ADS를 통과시켜서 조금 이 현악기 비슷한 소리, 활 켜는 소리 비슷한 효과를 냈었는데 이제는 그 앞에다가 사인 오스크를 연결해가지고 이 사인 오스크가 떨림 효과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그런 부수 효과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인 오스크가 소 오스크하고 결합이 되면서 그 웨이브 소리 웨이브가 합성이 되면서 떨림 효과를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림 효과를 내주려고 하는 이 오실레이터를 갖다가 비브라토라고 한대요. 비브라토. 그래서 소 오스크는 이 바이올린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고 바이올린의 떨림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인 오스크를 비브라토 효과를 하도록 또 얹어줘서 떨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앞에다 이걸 추가시켜야 되겠죠. 이 앞에다가 추가를 시키면 이제 조금 전에 여기에다가 이제 비브라토 그러니까 떨림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인 오스크를 갖다가 이제 얹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한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파라미터가 이제 이 싱크야, 싱크. 바이올린은 싱크 파라미터를 나 말고 다른 또 하나 이게 두 개를 합치겠다는 얘기고 이 2는 싱크는 바이올린은 두 개를 갖다가 합치겠다는 얘기고 그 말은 뭐냐 두 개 파형을 합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합쳐지는 그 떨림 효과를 주기 위한 대상이 되는 이 사인 오스크는 프리퀀시를 6으로 놓는다. 프리퀀시는 주파수잖아요. 주파수가 6이면 어때요? 엄청 낮은 주파수죠. 엄청 낮은 거예요. 그 낮은 주파수를 그냥 보통 주파수하고 낮은 주파수를 섞어내면 그게 이제 떨림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게 아마 모르겠어요. 이 현을 갖다가 이게 현을 킬 때 약간 떨리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러면서 원래 나는 음과 순간적으로 현의 길이를 바꿈으로 인해서 문지르면 바꿔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효과가 나는 게 아마도 지금같이 두 개의 사운드 웨이브를 합하면서 하나는 프리퀀시가 높고 하나는 프리퀀시가 엄청 낮은 그런 사인 웨이브가 소리 웨이브가 합쳐지면서 그런 떨린 효과가 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싱크 파라미터는 이게 주체가 되는데 원래 소리 주체인데 내가 소리 떨림음을 갖다가 비브라토를 넣기 위해서 그 두 개를 갖다가 합한다는 얘기고요. 두 개를 싱크로나이즈 시킨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소리가 나도록 두 개 사운드 웨이브를 합친다는 얘기고요. 두 개를 합친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비브라토 효과를 주는 다른 사인 웨이브의 프리퀀시는 6으로 잡겠다는 거죠. 굉장히 낮은 프리퀀시입니다. 이 프리퀀시는 우리 귀에는 들릴 수 없어요. 6 프리퀀시는 우리 귀에 안 들려요.
그것만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세팅은 아까와 똑같이 하고요. 이것만 세팅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지금 비브라토를 추가했고요. 두 개 싱크로나이즈 시키면서 비브라토의 프리퀀시는 엄청 낮게 잡고 EDSR을 씌워서 이제 소리를 내게 만드는 거고요. 나머지는 차이 날 게 없겠죠? 한번 소리 들어볼까요? 좀 다른 게 느껴지나요? 이게 없을 때 봐요. 없을 때 되게 정직한 소리죠? 끼워 놓으면 떨립니다. 그죠? 뭐 그런 효과들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를 바꾸는 대로 소리가 달라질 거예요, 아마. 이건 얼마든지 이제 실험해 볼 수 있죠. 10으로 놓고 좀 많이 떨리네. 100으로 나볼까요? 거의 안 떨리네요. 그죠? 소리를 줄일수록 더 많이 떨리네. 4로 해볼까요? 더 많이 떨려. 1로 하면 더 많이 떨 것 같아요. 그래도 오히려 안 떠네. 여기 8, 10, 다 다르죠? 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다듬을 수 있다. 뭐 얼마든지 다양한 소리들을 이 파라미터를 조정해 가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의 트라이얼 앤 에러죠. 해봐야 아는 거예요. 들어봐야. 그 파형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지는 예측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마 소리공학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실제로 자연에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걸 시도를 해보겠죠. 또 사람 목소리를 갖다가 똑같이 재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뭐 X라는 사람, 어떤 사람의 목소리하고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나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뭐 다양한 소리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소리 합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사람이 발명한 기술 중에 주파수 변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F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Frequency Modulation이라고 해요. 주파수 변조요. 이것도 형식은 똑같아요. 지금 비브라토 효과를 우리가 잠깐 구경을 해봤는데 비브라토 효과도 사실상 따져보면 이 주파수 변조하는 거예요. 두 개의 소리 파형을 합쳐가지고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 파형이 오리지널 파형이 있는데 그거를 변조하기 위해서 다른 파형하고 결합을 시키면 두 파형이 합쳐지면서 완전하게 서로 두 개의 합쳐지는 파일하고는 파형하고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아마 한 5, 60년 전에 미국에서 스탠퍼드 대학인가 해서 발견했다는 굉장히 우연하게 발견한 거래요. 그냥 실험실에서 연구하다가 갑자기 실수로 두 개의 파형을 합쳐보니까 갑자기 엉뚱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자꾸 시험해보니까 이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주파수 변조할 때는 또 모든
이 FM 주파수 변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또 파형은 사인 파형이에요. 사인 파형 갖고 사실은 모든 소리를 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FM 주파수 변조를 할 때는 이 두 개의 파형을 합하는데 역할이 따로 있어요. 하나는 변조기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캐리어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모듈레이터, 그러니까 변조기 역할을 하는 거는 정상적인 메시지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주파수 변조를 하기 위해서 캐리어 역할을 하는 주파수는 또 다른 또 사인 웨이브가 되고요. 그럼 두 개를 갖다가 합쳐버리면 전혀 다른 새로운 웨이브가 생기죠. 이 두 개를 합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웨이브를 보면 좁아졌다가 늘어졌다, 좁아졌다 늘어졌다 하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소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모듈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고 변조기 역할을 하면 다른 하나는 음방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ADSL 엔벨로프를 통과시키고요. 이전에 그러니까 보면 이 아까 같으면 이 바이올린이 그러니까 소우스크가 이제 캐리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노스크 비블라토가 결국은 모듈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라는 거는 이제 전체 어떻게 보면 음방기잖아요. 음방기니까 뭐라고 할까? 오리지널 음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이 모듈레이터가 가세를 하면서 일종의 완전히 다른 색깔의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아까 같으면 비블라토가 모듈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바이올린이 캐리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파수 변소 FM을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두 개의 사이노스크를 합하는 거죠. 두 개의 사이노스크를 합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캐리어의 싱크는 2가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개의 소리 파형을 합하는 거기 때문에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모듈레이터의 게인을 엄청 높이네요. 이것도 1000이면 엄청 높은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게인이 높다는 얘기는 이 파형이 엄청나게 길고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프리퀀시는 아마 같게 할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둘 다 똑같은 프리퀀시를 쓰네. 그렇죠? 캐리어나 모듈레이터나. 프리퀀시는 캐리어나 모듈레이터나 똑같은 걸 쓰고요. 요건 일단 지워버려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고요. 볼륨은 0.5고 111 하고 0.41인가? 여기도 41로 했네요. 이게 없어졌네. 이거는 스케일대로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아까 같이 똑같이 스케일을 연주하는데 이번에는 두 개 소리를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합성을 시켜서 나는 소리고요.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파라메터 아까 그 ADSR 파라메터는 아까하고 동일한데 차이 나는 점은 요거죠. 모듈레이터의 게인을 엄청 높였네. 이랬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느냐 하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무슨 소리지? 전형적인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죠. 그래? 100으로 줄여볼까요?
색깔이 없네. 1000으로 드리고요. 만으로 드리면 어떻게 될까? 2000. 3000. 시작 소리가 나네. 소리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듈레이터의 개인만 가지고 소리가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모듈레이터가 어떻게 보면 이 캐리어의 소리의 음색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처음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얘기에 의하면 이거 원래 개인을 똑같이 1.0으로 둬야 되는데 실수로 1 대신에 뭐 1000을 넣었나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 다른 소리가 나는 바람에 발견했다고 하는 뒷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FM으로도 소리를 합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이 캐리어의 프리퀀시와 모듈레이터의 프리퀀시를 그냥 계엄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소리를 냈는데요. 여기서 지금 그 프리퀀시를 전혀 이 스케일에 상관없이 완전히 랜덤하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프리퀀시의 다양성에 대해서, 다양함에 맞춰서 얼마나 다양한 소리가 날 수 있는지 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일종의 들어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변화가 프리퀀시가 캐리어하고 모듈레이터의 프리퀀시를 300에서 1000 사이로 무작위로 만들어서 소리를 다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 두 개의 이제 사인 오스크를 가지고 우리가 이 파라메터를 가지고 다양한 프리퀀시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가능하게 날지 하는 걸 갖다가 그냥 대충 조금 샘플링해서 구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제 이 스케일은 없애버리고요. 네, 이렇게 하면 프리퀀시를 이제 변화시켜가면서 어떤 다양한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소리가 안 나는데 스케일이 디파인 되어 있지 않다. 몇 개로 했나? 그냥 무한 반복을 시켰네요. 여기도 무한 반복 시키죠. while 네. 외계인 목소리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는데, 지금 보면 두 개 소리를 완전히 우리가 임의로 프리퀀시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다른 프리퀀시 소리가 같이 나는데 불협화음이 엄청 많죠. 삐삐거리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도 이 두 개의 프리퀀시가 비율이 정수 비율이 돼야지 화음이 맞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뭐 악기를 연주할 때 화음이 맞는 화음은 그 누르는 그 소리들의 프리퀀시의 비율이 다 정수예요. 그럼 화음이 맞아요. 이게 정수가 안 되면 화음이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대2나 2대1, 2대3, 1대3 이런 식으로 정수 비율이 돼야지만 화음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불협화음이다. 그런 특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해봤듯이 이제 사인 파형만 가지고도 우리가 주파수 변조,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소리를 합성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척에서 다시 척 라이브러리를 가보면 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척 인스트루먼트 유닛 제너레이터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악기 소리가 나는 그런 유젠들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STK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데요. STK가 뭐의 약자지? 적어놨습니다. 까먹었네. STK가 뭐의 약자인지가 안 적혀있네. 어디 적어놨을 텐데. 여기도 안 적혀있고. 누가 본 사람 있어요? 안 적어놨네, 내가.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 뭐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줄게요. 어쨌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미 레디메이드에서 미리 맞춰놓은 만들어진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쓰면 돼요. 이 중에 옛날에 우리가 모달반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나? 우리 드럼 치면서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고요. 드럼 머신 만들면서. 그 다음에 보드 이런 것들은 이제 활 켜는 소리가 나고요. 블로우 바틀은 그 우리가 유리병을 이렇게 불면은 그 소리 나죠? 뭐 그런 류의 소리가 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뭐 클라리넷, 플루트, 만돌린, 브라스 이거는 이제 금관 악기. 뭐 그다음에 쉐이커스 이거는 이런 병 같은 데다가 안에 이렇게 고체 물집을 막 흔들면은 뭐 흔드는 소리가 나잖아요. 뭐 그런 다양한 소리들. 예를 들면 쉐이커스 들어가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메뉴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세팅이 있는데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런 그 흔들었을 때 나는 소리 그런 다양한 소리를 다 이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들어보면 재밌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악기도 있고요. 아마 이거 구글 서치 같은 거 해보면 예를 들면 카바사 그럴까요? 하나만 대표로 이게 생긴 거네. 이거 이게 카바사네요. 그죠? 이거 봤죠? 비벼보면서 흔들면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네. 악기 중에 하나죠. 그런 다양한 뭐 타악기나 이런 것들도 소리 낼 수도 있고요. 코카콜라 깡통 소리도 있네. 그 다음에 색소폰인 이거는 색소폰 소리가 나는 거고요. 무구 이거는 무구 악기 있죠. 피아노 건반이 있으면서 이렇게 전자음이 나는 소리 그것도 있고요. 비소리가 뭐더라? 비소리 이것도 있고요. 보이스 폼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사람 목소리하고 전혀 비슷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캐릭터가 좀 비슷한 소리가 나고요. 헤비메탈은 그 전기 기타 아주 막 디스토트한 막 찢어지는 나는 전기 기타 있잖아요. 그런 소리고요. 폴크 플루트 이것도 플루트 소리고요. 여기 로디하고 월리는 전기 피아노 소리고요. 튜브벨은 이 종소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악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갖다 사용하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리 다룰 때는 파라메타가 다 공통적으로 있어요. 여기 좀 내가 몇 개 찾아서 나열해 놨는데 가보면 여기 있네요. 이 지금 금방 살펴본 그 STK 인스트루먼트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노트온은 악기 켤 때 딱 키는 순간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노트 오프는
그 순간부터 소리가 끄는 거고요. 프리퀀시는 주파수 설정하는 거고요. 그럼 컨트롤 체인지는 뭐 그 나름대로 악기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악기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악기마다 파라미터가 다 있어서 그 악기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악기별로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찾아보면 이 클라리넷, 이 STK 인스트루먼트에서 사용하는 여기 뭐 컨트롤 체인지 넘버가 있네요. 이거는 해봐서 들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파라미터 바꿔가면서 이게 이제 컨트롤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고, 그죠? 여기 써 있죠? Inherited from STK instrument. 그 말은 뭐냐면 이 전체 STK 인스트루먼트, 다양한 STK 인스트루먼트를 다 관장하는 대표 유젠이 STK 인스트루먼트 유젠인데 그 모든 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표에서 보여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클라리넷에서만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이에요. 그럼 이걸 조정하면서 이제 음색이나 악기 소리를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기별로 다 다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 누가 만드는지도 있네. 예를 들면 이거는 저자가 없고, 클라리넷은 여기 페리 쿡이 만들었네요. 척 만든 사람의 지도 교수. 네, 어쨌든 네, 그래서 활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저에서 소리 들어볼까요? 여기 일부만 악기 이름 나야 되는 거고요. 자세히 보려면 조금 전에 여기 가보면 다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월이라는 일렉트릭 피아노, 전기 피아노 소리예요. 뭐 바꿔볼까요? 색소폰으로 바꿔볼까요? 스케일폰이었나? 튜브벨이고요. 보이스 폰. 사람 목소리인가? 플러스 소리하고 좀 비슷하죠?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지컬 모델링으로 또 소리 합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어중간한데 조금만 하고 내일 이어서 할게요. 또 피지컬 조금 전에 이제 본 거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주파수 변조를 기술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낸 거고요. 지금 살펴본 STK 인스트루먼트는 주파수 변조 기술을 통해서 악기 소리를 만들어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모델링이라는 또 방법을 사용해서 소리를 합성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써서 파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제일 유명한 거 이 사람 두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칼플러스하고 스트롱이 공헌한 알고리즘이다. 이 사람이 이 알고리즘으로 이제 기타 같은 현악기를 튕기는 그런 소리를 합성했는데 어떻게 합성했는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 케이스가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딜레이 기술을 사용해요. 딜레이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소리를 통과시키잖아요. 유전이나 소리를 통과시키는데 그 소리를 그냥 통과시키면 바로 통과해서 그냥 스피커로 나가니까 만들어낸 소스가 만들어낸 그 소리만 스피커에서 나고 마는데 딜레이라는 기술이 뭔가 하면 소리를 시키긴 시키고요. 또 잠시 시간 지차를 둬서 똑같은 소리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오리지널 소리가 흘러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체한 뒤에 또 소리가 그 소리에 또 다시 엎어서 또 소리가 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소리 음색이 바뀌어진다. 그 기술이 이제 이 딜레이를 적용해서 만드는 그런 합성 소리라고 하는데요. 임펄스라는 이 유전에서 임펄스는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소리거든요. 맥박 소리, 임펄스가 맥박이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거는 임펄스라는 유전에서 나는 소리를 무한대로 들어보는 겁니다. 0.1초 한 개씩. 틱틱거리는 소리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 피지컬 모델링 이 사람들의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이 딜레이라는 유전을 적용시켜서 금방 내가 얘기한 대로 조금 소리를 딜레이 시켜서 소리를 합성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빼먹은 이 닷 넥스트는 이 다음 소리를 내란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0.1초마다 한 번씩 소리가 났죠? 임펄스 소리가 난 거예요. 띡띡띡 하는 소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임펄스가 지금 방금 여기서는 0.1초 만에 소리가 한 번씩 났었는데 이 간격을 그냥 일정하게 0.1초에 한 번씩 소리가 나게 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좀 이렇게 랜덤하게 예를 들면 0.01초에서 0.1초 사이에 랜덤하게 시간의 기간을 선택해 가지고 소리가 나게 만들면 이제 이 주기가 달라지겠죠. 어떤 거는 빨리 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있다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죠? 불규칙적으로 나는 겁니다, 소리가.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이게 딜레이라는 유전을 통과시키면 이제 결국 이 궁극적인 목표가 이 기타 같은 현을 퉁 튕겼다는 소리를 합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스트링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ST라고 했고요. 그거를 효과를 내기 위해서 딜레이라는 유전을 통과시키는데 이 딜레이 유전의 기능이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조금 소리를 통과시키고 조금 딜레이 했다가 다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딜레이 유전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연결시켜줘야 돼요. 일종의 자기 자신한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서 이제 임펄스 소리가 나서 딜레이 유전을 통과해서 이제 스피커로 나가는데 이게 소리를 내보내기도 하지만 다시 자기한테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기가 다시 한번 해서 소리를 또 내겠죠? 그렇죠? 룹이라고 하죠. 다시 소리를 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요. inf next를 호출하면 inf next를 1로 세팅하면 딱 소리가 하나 나죠? 그죠? 그래서 원래 통과시키지 않고 딱 하면 예를 들면 이걸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
소리를 한 번 내면 어떤 소리가 나나 봅시다. 들렸어요? 이 소리가 작아서 딱 한 번 소리 났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딱 소리가 한 번만 납니다. 왜냐하면 소리 한 번 내라고 하고 2초 동안 시간을 줬으니까 딱 한 번 소리 나고 그냥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가 여기서 나서 그냥 스피커로 전달이 됐으니까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이거를 딜레이를 시켰어요. 그 말은 딜레이 시키고 소리가 나가고 딜레이 시켜 자기 자신을 한번 통과해서 또 나가겠죠? 어떤 소리가 나나 볼까요? 두 번 나고 마네. 그래서 2초 동안 시간을 보냈으니까 지금 처음에 소리가 한번 났고요. 처음에 이걸 1로 세팅했으니까 소리가 한번 났어요. 그리고 2초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걸 통해서 룹을 통해서 다시 딜레이 유전으로 들어간 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2초가 지나고 나니까 나가야 돼 나도.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소리가. 그러면 이게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딜레이하는 시간을 우리가 조정을 함으로써 다른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번 딜레이하는데 그냥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있다가 그냥 다시 자기한테 집어넣은 소리가 나가고 한 번 나가고 말았는데 딜레이하는 기간을 우리가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딜레이하는 기간을 정해주면 그 말은 뭐냐 하면 441 샘플 기간만큼 기간으로 다시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번 소리가 나가죠. 그 다음 소리가 다시 셀프 룹을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자기한테 딜레이한테 다시 들어오는데 그 딜레이하는 간격이 이번에는 441 샘플하는 거죠. 그 말은 샘플링 레이트가 44,100이니까 100분의 1초에 한 번씩 계속 자기한테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소리가 나야 되겠어요? 딜레이 되는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늘려볼까? 이건 10분의 1초에 하나씩 나는 겁니다. 딜레이가. 그죠? 441로 놓으면 이게 딜레이가 굉장히 자주 되기 때문에 100분의 1초예요. 조금 전에 10분의 1초고 2초 동안 나는데 이제 띠 하는 소리가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임펄스는 띡띡띡 거리는 소리가 딜레이를 한번 통과하면서 띠 하는 소리가 났죠. 그 말은 뭐냐면 임펄스 한번 띡 한 게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거기 계속 연이어서 100분의 1초에 한 번씩 계속 연이어서 소리가 계속 났기 때문에 삐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자,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 딜레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100분의 1초, 441 샘플은 100분의 1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초 동안 소리를 냈으니까 결국은 200번의 띠릭 소리가 연속적으로 200번 난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조정을 해볼까요? 이럴 때는 소리가 일정하게 삐 하고 났어요. 그런데 딜레이 할 때마다 소리를 점점 조금씩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비율을 1.0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피드백해서 다시 소리가 딜레이 되면서는 볼륨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 볼륨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요. 한번 룹을 해서 피드백이 될 때마다 볼륨이 0.9%씩 줄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가 줄어들겠죠? 들어볼까요? 줄어들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 효과를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딜레이 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기타 줄 튕기는 소리가 나는지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 시험이니까 내일 배운 데까지 알 거고요. 내일은 요 마저 소리 합성하는 것 좀 공부한 다음에 한 번씩 실습을 통해서 다 들어볼 거고요.
이거 다음 주에 시험입니다.